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함께 있는 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의 행동, 에너지 나우에서 만들었었던 다양한 카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되었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충분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카드 뉴스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카드 뉴스는 탈핵, 그럼 촛불 켜고 살자는 건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핵발전소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핵발전소가 없으면은 그럼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옛날처럼 촛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만든 카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런 거죠. 핵발전소가 없으면 전기는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뭐 퀴즈처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우라늄. 우라늄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가 되겠고요. 2번 석탄. 석탄에는 이제 뭐 유연탄, 무연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석탄이 있겠고요. 3번 천연가스. 우리 보통 이제 LNG라고 부르죠. 액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4번 석유. 뭐 다 알고 계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에서 전력 생산량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료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그동안 핵발전이 많이 강조되고 탈핵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1번 핵발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1위 석탄입니다. 대략 한 40% 가까운 39.6%의 전력 생산량을 석탄 화력 발전에서 우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핵발전입니다.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실제로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 전기를 생산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약 22.4% 정도가 천연가스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중에서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쓰이고 있지 않고요. 섬 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통계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섞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모아보게 되면은 약 3.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이렇게 중간에 점까지 찍으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재생에너지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같은 그런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라든가 또는 폐기물 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신에너지들도 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들을 환경단체들 그동안 많이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탈핵을 하게 되면은 핵발전소가 없게 되면은 전기가 부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발전소를 지금까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골칫거리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도 9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011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 정전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다거나 또 굉장히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벌써 한 6년 정도 거의 7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많은 양의 발전소들이 지어져서 현재는 오히려 더 이 남아 돌고 있는 발전소가 골칫덩어리로 되고 있다. 그래서 여름철 가장 전기를 많이 쓸 피크 때 또는 겨울철에도 요즘 전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겨울철의 경우에도 전력 예비율이 15%에서 20% 정도 선까지 되는, 즉 전체 발전소 중에서 15%에서 20% 정도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에도 놀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카드 뉴스에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그 탈핵이라든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뭐 일부에서는 특정 정권에서 어떤 내용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 바로 직전에 전력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보시면은 이건 국회에서 나온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대 초중반으로 가게 되면은 전력 예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그 전력 예비율이 약 30%까지도 육박하게 되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낭비 요인이 된다. 즉 어느 정도의 예비 용량을 만들어 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사실은 필요 없는 발전소들이 계속 건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결론이 좀 저희가 보기엔 좀 안타깝게 났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재개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관련해서 전국적인 공론화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신고리 5, 6호기가 전체 발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전기가 부족해서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전력 소비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고 그건 이제 과다 예측해왔다고 저희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4년도에 정부는 전력 소비가 2.8%라고 처음 예측을 했다가 또 중간에 계획을 바꾸면서는 3.4%로 그 계획치를 더 오히려 높였습니다. 전력 소비의 증가율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하지만 그의 실제 전력 소비 증가율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소들을 지어왔는데 그만큼 전력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현재 전력 문제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좀 생겼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또는 핵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런 기존의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죠. 탈핵, 탈석탄 사람들의 반대와 생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탈핵과 탈석탄을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왔던 그 전력 수요 증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발전소가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것이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냐, 안전과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바로 지금이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